네, 안녕하세요.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진로 수업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개론 특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연하고 이렇게 유튜브 교환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되게 많은 피드백을 저도 받아서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수업인데요. 앞에 수업까지 이제 연결돼서 있으시니까요. 그 1강, 2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교환 신청과 함께 1강과 2강의 수업 내용을 듣고 오시면은 이렇게 연속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제목은 기본기 다지기.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저 기본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다듬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수업을 하고 있네요. 예, 개론 특강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초를 다지는 하루에서 기상 루틴에 대한 거 한번 해봤었고, 오늘은 기초를 다지는 하루 두 번째 수업으로 절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미션들 기억하시나요? 미션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이불을 개서 사역자나 혹은 진행자 혹은 이 강의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한테 그 결과를 인증하기가 미션이었는데요. 그때 청년들한테 물어볼 거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별거 아닌데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갈하게 개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단체 톡방에 올려가는 그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날과 분명히 실패한 날이 있을 텐데, 성공한 날은 뭐가 달랐고, 또 실패한 날에는 뭐가 달랐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이 질문을 준비해 가시면은 그 청년들 입장에서 느꼈던 거를 하나씩 들어보고 또 메모도 해보고요. 서로 공유하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 미션을 하면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알면서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이 못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질문으로 던져주시면 되게 좋은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앞서 말했던 실패한 나를 떠올릴 수 있고요. 그 실패하게 된 원인들과 그리고 실패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면 너무 좋은 질문이 되겠죠.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초 혹은 기본, 가장 근간이 되는 거, 본질적인 거, 이런 거를 되게 잘 지켜야만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걸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단계를 스킵해서 넘어가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되게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번에 대한 질문과 토론, 이것만 좀 잘 준비를 하셔도 1시간은 훌쩍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다음번에 청년들하고의 이런 모임에서 한번 이제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응용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이런 파트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 속의 기본하고요. 교회 속의 기본이 뭘까? 신앙적인 기본과 이런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이 떤 것들이 있고 그 둘의 차이점은 뭔가를 한번 끄집어내서 즉석에서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회 속의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뭐 매너라든지 예의라든지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 이런 거를 대부분 이제 되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속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거, 또 개인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스스로 이어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뭐 말씀을 잘 보는 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어떤 항목의 상위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 그리고 이게 어떤 포함 관계를 이뤄야 이상적인 기본이 될까?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면은 되게 좋은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속의 기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 시간이 9시라면은 절대 늦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루 시작할 때 교회 속의 기본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 최소한 두 장 혹은 한 장이라도 꼭 읽자.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포기할 수 없죠. 기본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될까라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서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되게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마라톤 대회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마라톤을 딱 한 번 출전을 해봤는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이 살짝 여쭤보니까 이 마라톤을 주최를 한다면은 전국을 돌면서 이 마라톤을 주구장창 뛰는 아저씨들이 있대요. 그래서 늘 봤던 분들이 또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제 초짜 혹은 마라톤을 처음 뛰는 사람들은 5km만 뛰어도 숨이 헐떡해가지고 저는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마라톤 선수처럼 뛰시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한테 맞는 수준은 뭐냐면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이렇게 써야 내가 안 아프고 걸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오래 뛰려면은 폐활량이 이 정도는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걷기부터 시작했다가 살짝 뛰었다가 세게 뛰었다가 그리고 이 정도 뛰어야 내가 오랫동안 숨차지 않고 이렇게 뛸 수 있구나. 무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구나를 스스로 깨우쳐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뭘 하냐면은 마라톤이 어떤 건지도 알고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뛰고 있는 거를 보니까 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마라톤을 출전을 먼저 해보겠다 싶어서 그 들뜬 마음에 저 가슴에 그 출전 번호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붙여보는 마음으로 한번 뛰어들어 본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1km, 2km만 가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이미 훈련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출전 전날까지 이분들은 되게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시거든요. 무려 비슷한 코스를 여러 번 뛰어보면서까지 5km, 15km, 20km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완주 42.195를 완주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건 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 아저씨도 뛰는데 내가 못 뛰겠어? 이런 마음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희 지금부터는요. 마라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5km를 걸을 수 있구나. 지금 나는 3km를 뛸 수 있구나. 이거를 현상을 파악하는데 기준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초반부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욕심을 가질 때부터 자신의 수준이 아닌 것을 탐할 때부터 이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장 뛰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가 걸어보다가 그리고 살짝 뛰어갔다가 그리고 오래 뛸 수 있을 만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렇게 멋지게 뛰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지금 나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 뭐냐면 마라톤은 그렇잖아요. 출발점과 종착지가 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 같은 역할을 하죠. 출발지부터 코스가 명확해서 한 가지의 길만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비전이나 혹은 진로 같은 분야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루트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답습을 하게 된다면은 나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이제 일관적인 어떤 법칙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진로나 혹은 비전 같은 이런 가치관적인 것은요, 어떤 그림이 가장 근접하냐면은 오른쪽이 보이시죠? 이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차이점은 출발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지도 다 다르죠. 심지어 방향도 다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길이도 다릅니다.
출발지하고 종착지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 다른데 한 가지의 법칙만을 답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부터 어떤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목적이나 달란트 혹은 삶의 방향들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신 그 달란트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시킬 때는 또 자기도 모르게 왼쪽의 그림처럼 하나의 길 혹은 안정적인 길 혹은 사람들이 많이 가본 거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와서도 달란트는 한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이나 미디어나 혹은 주변에 지인 사람들이 야 그거 위험해서 되겠어? 혹은 야 그거 뭔데?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모든 말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게 이런 본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너도 두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운 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시려면은 경험치를 많이 늘려가고요. 또 저렇게 여러 가지 출발지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방향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한 사람이 갔던 길이 나랑 똑같지 않다고 해서 굳이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한 가지의 길이 있는 마라톤이 아니라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방사형 그래프와 얼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출발지도 다 다르고요. 목적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법칙이나 또 한 가지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조차가 이미 모순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른쪽에 그거 할 수 있겠어라고 한다면은 길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길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없던 길을 찾아내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 또 혹은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길만 길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만들어가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창직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멘토링 연구소 같이 이렇게 진로를 가르쳐 주는 크리스찬 대상으로만 진로를 가르쳐 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서 공부해서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없던 직업을 저도 만든 거죠.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최초의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처럼 저도 진로 교육으로 크리스찬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는 457명의 멘티들도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든 어떤 건설이든 건축이든 코딩이든 뭐 교육이든 각각의 분야에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처음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저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도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뭔가 저희들한테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의 어떤 도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 비전 스쿨이라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장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청년들이 와서 지금 17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까지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출석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17명이나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뿌듯하거든요. 이런 영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배우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잘생김으로 1, 2등을 다투시는 분이죠. 예, 배우 원빈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이분을 실제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뭐 굳이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었고, 뭐 영화제 같은 이런 걸 하시는데, 영화를 홍보하시려고
이제 오신대요. 그래서 저도 우연하게 그 동네에 놀러 갔다가 조금 있으면 원빈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저도 잠시만 기다렸다가 얼굴 보고 가야지 이러면서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검은색 밴이 싹 이렇게 등장하면서 플래시가 막 터지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여자분들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는 그 테이핑 너머로 저도 손을 좀 내밀어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여자분들 손만 잡아주고 내 손 안 잡아주면 악플 하나 남겨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한 30cm 눈앞에서 눈을 탁 마주치시면서요, 악수를 딱 해주시면서 영화 재밌게 보세요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짧은 멘트를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해주시는데, 이게 남자인데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만큼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빈을 악수를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원빈 씨를 만나고 돌아서는 순간에, 만약에 제가 이런 진로라든지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분을 만났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인기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되게 우울한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서 한창 제가 이 비전 스쿨을 준비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저 원빈이란 사람한테 연기력과 혹은 잘생김을 주셨겠지만 나처럼 강의는 잘 못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딱 돌아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지금 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앞에 있는 페이지에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 출발선이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이 출발해야 돼? 왜 나는 이런 조건에 출발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말로 길게 보내시는 분들은 몇 년을 허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너무 이제 낭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생각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 텍스트로는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혹은 학습되어 있는 비교 의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꼴찌의 마음이 어떤지, 1등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럼 되게 괴로웠다가 되게 기쁘고 자랑스러웠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성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등수가 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1등을 했든 10등을 했든 혹시 꼴찌를 했든 그 과정 중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얼마만큼 끈기 있게 도전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결과가 1등이든 꼴찌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게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있지만 이게 나의 상황으로 접목시키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굉장히 단단하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들도 우리 이 비전 스쿨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인 가면을 가지고 산대요. 뭐 SNS 같은 이런 채널들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이렇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인 척 살아가는 가면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교회 청년들이 이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으면서 어떤 역할들이나 어떤 위치 때문에 신앙 있는 척을 하게 되는 거. 또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신앙 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의로운 척 혹은 착한 척을 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는 내가 리더니까 혹은 내가 여기서 셀 장이니까 힘들지 않은 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만 진짜 자기 마음과 다른 행동, 진짜 자기의 상태와는 다른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조각나 있는 거울 속의 나를 제대로 살펴보는 거,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직면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직면의 단계가 없어서는 분명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입이 삐뚤어져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정이 되게 안 좋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바뀌어야 될 부분과 바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가면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기초를 다져가면서 할 거는요. 가면 속에 진짜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한번 개어보기도 하고요. 오늘 나가는 미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면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분명히 하나 이상의 가면들은 다 가지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 가면 속에 왜 이렇게 내가 가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아 발견의 사전 준비 작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강의에 나왔던 PPT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아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나라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가치관이 재화나 서비스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업에 대해서 혹은 직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알려면 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나에 대한 성찰이라는 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되게 입체적으로 오랜 시간, 장기간 축적된 생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온전히 생각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확보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온전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리고 온전한 생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삶이 규칙적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는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적일 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삶의 규칙성과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훈련들을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자아 발견까지는 출발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미션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벌써 세 번째 미션입니다. 뭐냐면 12시 전에 핸드폰이 없는 공간에서 취침하기라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 미션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미션입니다. 저도 어렵게 쟁취해서 저만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멘티들한테 이렇게 12시 전에 핸드폰을 거실에 놔두고 혹은 주방에 놔두고 잠자리에 드는 침실에 들고 오지 않게 하는데 잠자리에 드는데요. 이걸 인증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핸드폰 놔둡니다 라고 해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전에 누워서 불을 다 끈 채로 핸드폰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뭐 이게 5분, 10분에서 끝나면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그렇게 블루라이트를 오랫동안 잠자기 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뇌가 자꾸 깬대요. 이제 몸으로는 취침을 하기 위한 호르몬이 막 나오고 있는데 뇌에서는 블루라이트로 막 자극을 시켜주니까 잠이 자꾸 깨는 거죠. 그러면 뇌의 상황과 그리고 몸의 상황들이 엇갈리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신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되게 피곤하게 잠들고요. 그리고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니까 다음날 피곤이 이어지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밤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보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쓰고 있는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지만 가진다면은 너무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12시 이전에 잠드는데
핸드폰 없이 잠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미션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번 미션은 사역자분들도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 11시쯤에 12시 이전에 이제 인증을 하셔야 되니까 11시쯤에 나부터 먼저 핸드폰 없이 잠듭니다 라고 인증해놓고 아침까지 핸드폰을 안 보시고 잠자리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훈련의 과정들이 시작될 겁니다.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취침을 이룰 수 있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잠드시는 거, 그리고 12시 이후의 시간에는 다른 걸 하지 않고 숙면을 이루시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자아 발견 과정으로 가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제 도전하셔서 청년부뿐만 아니라 사역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 사진 좀 보이시나요? 이게 CCTV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아 발견 과정이나 기초 습관의 과정들을 미션을 주고 받고 또 토론을 한번 해보면 이제 딱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교회 청년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본 경험이 없구나, 혹은 적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럴 때 분노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슬퍼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행복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성찰이 시작이 안 되고, 성찰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굵직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다지셔야 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또 이불 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해보면 해볼수록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미션들이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오늘 굵직한 주제가 이거였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변화하려고 하는 거. 되게 이 수업 내용이 스킬들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되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거 방법만 쏙 빼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마다 확확 넘어가지 마시고 한 과정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마스터를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불 개기도 한 달 하셔도 되고요. 오늘 나갔던 12시 이전에 핸드폰 없이 잠들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2주나 3주 동안 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바뀌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을 가지잖아요. 그 목적성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전해보자,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잘 전달을 해보자,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그 열심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들도 알려주실 거고요. 또 좋은 환경들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속도대로 여러분의 방향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부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